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긍정이 4%포인트 좀 많이 빠졌고 부정은 반면에 3%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 40% 하면요. 이 한국갤럽에서 했던 조사 중에 거의 최저치에 지금 근접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을 때가 30%대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조국 전 장관 이슈였을 때. 작년 10월이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 이념이 완전히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중도층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중도층이 이탈하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긍정 부정 평가를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번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지금 긍정 평가 이유는 1위가 코로나19 대처, 이게 2월부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5%를 차지한 법무부 검찰 갈등의 침묵 방관,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갖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인물을 임명한 사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시끄러운 양상으로 번지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는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 네. 자, 긍정과 부정 이유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 대통령인데도 이 긍정평가가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코로나19 대처.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지난 총선 직전이었어요. 네. 3월 말 4월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70%에 가까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긍정평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8월 말에 광화문 집회가 이 감염으로 확산되는 그 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대처였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한 주 전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긍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예.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현상. 그리고 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분당 1명씩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때는 약간 또 연초에 약간 완화되는 걸 빼고는 지금 봉쇄령이 내릴 정도로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지역은 이동 자체가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고 지금 또 2단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학 수학 능력성도 있는 만큼 내가 수험생이다. 이러면서 또 방역에 신경 쓰고 있는 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죠.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와 이 법무부 검찰 갈등이 사실은 하나의 성격이에요. 그렇네요. 네, 예. 인사도 지금 이거보다는 더 추 장관과 또 윤 총장의 협력 관계를 더 대통령이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돌과 갈등의 양상 또 시끄럽다 보니까 실제 지금 우리 이 평론가 농객분들이 나오셔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관련해서는 막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해법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는 이번 주에는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3%포인트 유일하게 올랐거든요. 네. 국민의힘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그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율,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슈 폴폴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또 여당의 여당 지지율도 지지율도 내려가는 내려가고. 동반 효과예요. 예. 동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거 하나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1%가 내려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으니까 네. 아주 살짝 내려간 것인데, 자, 1%, 정의당 1%, 국민의당 1% 포함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3%포인트죠.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올랐네요. 3%포인트 올라갔죠. 그대로 다 간 거라고 봐야 되는 이건 겁니까? 반사이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특정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악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현 정부의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과 함께. 이러다 보니까 이 내려간 지지율을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반사이익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이 부정평가, 특히 이제 중도층의 이탈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고 또 후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역대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보층은 똘똘 뭉쳐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최근의 이슈 부동산 그리고 이 검찰 추윤 충돌 갈등 이 양상에서 중도층이 빠져나갑니다. 네. 과연 이 현안들을 얼마만큼 빨리 보완책과 수습을 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도층 지지층을 견인해 가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그 중도층, 무당층 그 여론을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물었는데 잘한 일이다 38.8%, 잘못한 일이다가 56.3%가 나왔고요. 네. 이걸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역시나 이제 당연히 지지 정당별로 갈렸는데 무당층이 눈에 확실히 띕니다. 완전 정반대죠. 예. 그런데 이슈 폴폴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아니, 무당층 이상하다고 보실 거예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아니 배 소장님 무당층은 지지 정당이 없다인데 왜 국민의힘처럼 나타나요? 저 무당층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확하게는 분석하기 힘듭니다만 네.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지만 무당층의 상당수가 바로 샤이 보수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가까운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지지 정당이 없지만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물어봅니다. 예.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아주 솔직하게 지금 보수 쪽의 현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떤 명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샤이 보수지만 나타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무당층보다는 중도층입니다. 네. 중도층은 말 그대로 보수도 아니고 또 그리고 진보도 아니고 그리고 무당층도 아닌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잘못한 일 쪽으로 더 높은 비율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 네. 이게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중도층이 볼 때는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글자가 중요한데 검찰 개혁이 중요한데 검찰 개혁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논란과 정쟁이 심화되면 중도층의 경우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 요구에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본다기보다는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분명히 검찰 개혁이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스타일이 좀 거칠고 이미지가 볼 때는 좀 저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좋지 않게 볼 때는요.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중도층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거죠. 평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러 갔었다. 사실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왜 검찰 개혁을 좀 정교하게 좀 이 부드럽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것은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간에
똘똘 뭉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중도층의 경우에는 조금 무리해 보인다. 좀 더 순탄하게 순조롭게 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도가 부정적으로 쏠리면서 전체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아주 이게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예. 중도층. 또 검찰개혁의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도 중도층의 또 표심을 또 마음을 좀 더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역시 이번 조사 결과도 무당층 중도층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제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36%가 나왔고요. 아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의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가 50%인데 네. 이것 역시 무당층과 중도층이 이쪽으로 기울면서 좀 영향을 미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도 이 여당을 견제하는 목소리.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것은 구도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울은 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를 이야기했을 때 지역적으로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은 중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야당 다수 쪽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도층 또 서울, 지역으로 볼 때는 서울, 또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여야 견제론 변화 추이도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 네. 4월이죠. 4월 총선 전에 지금 결과를 살펴보시면 그때는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가 실제로 더 높았고요. 이게 4.15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7월, 11월 조사는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슈 폴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기준이 될까요? 이런 판단에는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네.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진보는 뭐 물론이거니와요. 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이 구도도 상당히 여당 쪽이 유리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6월에 15일 날 이 북한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6월 17일에는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렸어요. 그때는 오히려 야당 쪽에 힘이 실리고 지금의 경우에도 이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면서 중도층이 이탈하는 여장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힘이 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지율이 회복되는가 이것 그리고 중도층을 얼마만큼 안을 수 있는가 포함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 부산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예. 바로 이 지역에서의 이 지지층들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돌려놓는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풀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